퇴직을 하면 모든 고통이 끝날 줄 아셨습니까? 국가가 보내는 고지서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평생을 바쳐 일한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하고 허탈할 때가 올 것입니다. 매달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를 보십시오. 직장 다닐 때보다 정확히 2배가 뛰었습니다. 퇴직하면서 내 월급 소득은 분명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은퇴자가 마주할 냉혹한 현실입니다.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 당장 당신의 통장에 벌어질 실제 상황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노후 자금이 녹아내립니다. 국가는 당신의 사정을 단 1원도 봐주지 않습니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지키는 전쟁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퇴직하는 순간 당신은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이 가입자 구분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직장인은 오직 월급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재산이 많아도 월급만 적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재산 전체를 흡습니다. 당신이 평생 일궈온 아파트가 점수가 됩니다. 당신이 일구어낸 토지도 전부 점수가 됩니다. 심지어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점수가 됩니다. 은퇴자에게 재산은 곧 세금의 죄가 됩니다. 회사가 내주던 절반의 지원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100% 오롯이 당신 몫입니다. 서울에 사는 60세 김 씨 사례를 보십시오. 퇴직 전에는 보험료로 14만 원을 냈습니다. 지금은 매달 31만 원씩 뜯기고 있습니다. 그저 아파트 한 채 가졌을 뿐입니다. 소득은 없는데 생돈만 계속 나갑니다. 이 상황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을 지경입니다. 지방에 사는 박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어도 농지가 있으면 나옵니다. 아파트가 있으면 보험료가 무조건 붙습니다. 매달 24만 원의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소득이 0원인데 보험료는 꼬박꼬박 챙겨갑니다. 이것이 지역 가입자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건보료 0원의 꿈은 갈수록 멀어집니다. 피부 양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자격 요건은 바늘구멍입니다. 갈수록 문턱은 높아지고 기준은 깐깐해집니다. 소득 기준은 연 2천만 원 이하입니다. 국민연금이 물가 따라 오르면 탈락입니다. 은행 이자가 조금만 붙어도 바로 탈락입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자격이 날아갑니다. 재산 기준은 5억 4천만 원입니다. 시가로 따지면 9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즉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자녀에게 얹혀서 보험료 안 내려 하셨습니까? 국가는 그 꼴을 절대 그냥 보지 않습니다. 조건 하나만 어긋나도 탈락 통보가 옵니다. 당신이 직접 무죄를 증명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주는 법은 없습니다. 국가는 뺏어갈 때는 빠르고 줄 때는 느립니다. 피부양자 탈락 통보를 받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미리 내 소득과 재산을 점검해야 합니다. 연금이 2천만 원을 넘는지 보십시오. 재산 과표가 기준선을 넘는지 확인하십시오. 모든 것은 숫자로 결정되는 냉정한 게임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퇴직자를 위한 보호제도가 있긴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라는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3년 동안 직장시절 보험료를 내게 해줍니다. 퇴직 후 폭탄을 막아주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그런데 신청 기간이 어이없을 정도로 짧습니다. 첫 고지서를 받고 딱 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평생 기회는 없습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전화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챙기지 않는 사람은 버려집니다. 퇴직 전 18개월 중 1년 이상 근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자격이 되니 당장 확인하십시오. 잠깐의 방심이 수백만 원의 손해로 이어집니다. 귀찮다고 미루다가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공단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돈을 아껴줄 의무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창구로 달려가야 합니다. 아니면 전화기라도 붙들고 늘어져야 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동안 자산을 정리할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은퇴자의 마지막 비상구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재산이 많아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습니다. 건보료가 붙지 않는 돈에 꼬표를 만드십시오. ISA 계좌는 1억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주머니에 든 돈은 국가도 못 건드립니다. 건보료 산정 점수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금 거래나 주식 매매 차익도 안전한 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냥 예금에만 넣으셨습니까? 그 뻔한 이자가 당신의 목을 조릅니다. 금융소득이 잡히는 순간 등급이 올라갑니다. 돈의 이름표를 지금 당장 바꿔야 합니다. 수익률보다 무서운 게 바로 건보료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을 쥐 잡듯 찾으십시오. 개인 투자용 국채나 인프라 펀드도 방법입니다. 이런 정보는 부자들만 공유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우리는 공부하지 않으면 다 털립니다. 내 자산의 성격만 바꿔도 폭탄은 피합니다. 똑똑한 자산 배분이 노후를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공포에 질린 은퇴자들은 최악의 실수를 합니다. 건보료 몇만 원 아끼려다 재산을 통째로 날립니다. 연금을 5년이나 늦게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쩔쩔매면서 참습니다. 그 5년 동안 못 받은 돈이 수억 원입니다. 건보료 조금 덜 내려고 연금을 포기하십니까? 이것은 명백한 주객전도이며 자폭 행위입니다. 자녀에게 급하게 재산을 증여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증여세만 수천만 원 터집니다. 보험료 아끼려다 집안 기둥뿌리가 뽑힙니다. 아파트를 헐값에 금매로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피부양자 기준 맞추려고 수천만 원을 손해봅니다. 이것은 절세가 아니라 멍청한 도박입니다. 당황해서 내리는 결정은 반드시 독이 됩니다. 주변 말만 듣고 소중한 자산을 굴리지 마십시오. 조급함이 당신의 노후를 망치는 주범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냉정하게 주머니 계산기를 두드리십시오. 건보료보다 연금을 늘리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으로 수령액을 10만 원 늘리십시오. 보험료는 고작 한 달에 7천 원 오를 뿐입니다. 앞으로 25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십시오. 당신은 총 3천만 원의 이득을 보게 됩니다. 늘어난 건보료는 고작 200만 원 수준입니다. 건보료는 한 끼 식사비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연금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입니다. 식사비 아끼겠다고 월급을 발로 차버리겠습니까? 모르면 지금 당장 전화기부터 들으십시오. 연금공단에 전화해서 늘어날 금액을 물으십시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보험료를 물으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위해 알아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입을 열고 질문해야 답이 나옵니다. 스스로 계산하려다 머리 싸매지 마십시오. 전문가들의 답변을 직접 듣고 비교하십시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은퇴 생활은 내 돈을 지키는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멍하니 서 있으면 국가와 세상이 다 뺏어갑니다. 국가는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습니다. 오직 고지서로 당신의 존재를 확인할 뿐입니다. 은퇴 세팅을 본인이 직접 주도하십시오. 월급 시스템을 연금 시스템으로 갈아 끼우십시오. 새어나가는 지출 구멍을 미리 찾아 막으십시오. 단순한 의지만으로는 노후를 지킬 수 없습니다. 시스템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돈이 자동으로 도는 구조를 설계하십시오. 그것이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날아온 고지서를 펼치십시오. 당신의 자산이 어디서 새는지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즉시 실행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지켜줄 방패는 당신의 지식뿐입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입니다. 건보료 동결이라는 소식에 안심하고 계십니까? 정부의 발표를 100% 믿지 마십시오. 올해는 넘어가도 내년은 아무도 모릅니다. 의료 과다 이용자에게 페널티를 준다고 합니다. 병원을 자주 가면 보험료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관리도 곧 돈 관리인 시대입니다.
아프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재테크입니다. 의료 쇼핑이라는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꼭 필요한 진료만 받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면 화살은 은퇴자에게 옵니다. 우리는 그 화살을 피할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건보료 개편안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십시오. 법은 아는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법은 무거운 형벌일 뿐입니다. 당신의 노후를 국가의 통째로 맡기지 마십시오.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선장이 되어야 합니다. 9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벌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소득을 만드십시오. 건보료 오를까봐 일을 안 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건보료 몇만 원 더 내고 몇백만 원 더 버십시오. 70세까지는 현역으로 뛴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노동소득은 건보료의 공포를 이기는 힘입니다. 몸을 움직여 소득을 늘리면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건보료 절감에만 매몰되어 삶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2천만 원 이하로 살려고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노후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말려 죽이는 겁니다. 더 많이 벌고 당당하게 내는 것이 훨씬 멋집니다. 물론 아낄 수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는 아껴야 합니다. 하지만 삶의 활력까지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생산적인 존재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존중받아야 할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건보료 고지서 따위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전략을 짜고 대응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수첩에 적고 하나씩 체크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삶에 힘이 되는 정보와 꼭 필요한 이야기만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